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님 나와 계시고요. 오랜만입니다. 수요일 시간 저 버리고 도망간 줄 알았는데 네. 다시 돌아왔네요. 안지현 신한금융투자 강북센터 PB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 팀장님 뭘 터프하게 하고 왔어요? 터파. 면도를 안 하신 거예요? 털이 이렇게 자란 거예요? 아 오늘 좀 까먹었네요. 약간 지금 젊으신 분들은 금방금방 이렇게 혈기가 넘치. 이한영 오랜만이시네요. 오랜만에 뵈요. 이한영 아나운서 잘 나온다고 네. 지금 약간 남성미 풍기려고 그런 거 아니죠? 지금 오늘 남성미 까먹으면 뺏기실까봐 걱정하시는 건가요? 외모는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외모는 빨리 될 거예요. 진행을 해야 예? 될 것 같아요. 네. 아, 죄송합니다. 네, 박사님하고 오늘도 또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왔다가 네.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예, 우리 앵커님 계시니까 네. 네. 10분 더 연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상큼해졌죠. 뭐 지금 상큼해졌죠. 네. 한상환 박사님 지금 디스하신 거죠? 제가 아, 바로, 그런 건 아닙니다. 바로 또-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지금. 아, 많이 편찮으시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십니다. 아, 예, 예. 네, 다음 주도 네. 네. 예. 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더 진도가 나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다음 주도 나오셔야 되잖아요. 김민수 대표님 즐거워하는 모습 보니까 네. 뭐 썩 기분이 좋진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자, 이번 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이제- 이번 달 한 달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에요? 네, 정신이 없어 지금. 저 이상한 얘기. 앵커는 네. 정확한 일정과 네. 정확한 날짜를 확인해 열흘 남았어요. 네. 열흘. 이제 그렇죠. 딱 열흘 열흘.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제 3일 남았습니다. 네. 산타 어디 갔습니까? 그러게요. 찾아오세요. 산타 터프하게 하고 계셨어요. 터프하게. 여기 지금 그렇게 산타 티가 많이 하려고 나나요? 수염 이렇게 딱 기른 거잖아요. 그렇게 티가 많이 나나요? 아니에요? 네. 부럽죠. 다음부터는 네, 까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타 옵니까 안 옵니까? 산타가 뭐 이미 안 오는데요. 안 왔어? 아직 크리스마스 이틀 남았잖아요. 아, 3일. 비행기표 안 끊었대 아직. 아니 근데 네. 루돌프 타고 오는데 왜? 루돌프도 비행기에 지금 좀 실어야죠. 러시아 공예를 못 지난대요. 어디서 오시는데? 어디선가 오시겠죠? 네. 그럼 산타 안 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네. 그냥 하루하루에 충실하면서 네. 산타 없이 위드아웃 산타. 뭐 단군 랠리 이런 거. 뭐 뭐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가 있죠? 네, 뭐 우리는 뭐 8.15 랠리라도 나오고 이순신 랠리, 뭐 충무공 랠리 이런 거. 뭐 아시는 분 다 나오신 거죠. 네. 네. 참 아, 답답해요. 시작. 기다렸는데. 네. 아, 그 정재주 팀장님 아, 한마디. 네. 참 산타랠리가 안 와서 올해 한숨부터 시장도 시작하시네요. 너무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올해 누적으로 지금 얼마인지 아시나요? 마이너스 22%. 코스닥은 마이너스 32% 가까이 야, 떨어졌습니다. 이런 장에서 수익을 어떻게 내요? 그러게요. 그래서 올해 간혹가다 댓글에 보면은 네. 올해 플러스 수익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참 어제부터 대단하신 것 플러스예요. 같아요. 그런 분들. 이틀 어제- 동안 어. 이틀 동안 플러스. 네. 그래서 다들 시장을 잘 아웃퍼폼 하셨길 바라면서 오늘 시장은요. 음식료 섹터가 어제도 좀 괜찮았거든요. 오늘도 좀 미쳤어. 좋았어요. 아니 농심. 신고가가 나오기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오리온. 네. 너무 신기해요. 어. 네, 뭐 특히 오늘은 뭐 오리온이라는 종목이 7% 정도 올랐는데요. 그래서 4분기 최대 실적 전망을 DS 증권에서 하더라고요. 네. 중국 리오프닝 기대도 있고 뭐 내년도에 러시아 신공장 증설도 기대 요인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최근에 사실 신고가 계속 경신 중인 업체들은 라면 업체들입니다. 네, 맞아요. 삼양식품이 오늘도 4.4%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원재료 가격이 많이 안정화되었고 이 소매 가격, 팜유 가격이 다 러시아 전쟁 이전 수준까지 더 떨어졌습니다. 팜유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고요. 7불입니다 이제. 아 팜유 가격이. 네. 네. 14불에서 7불. 반토막이네요. 반토막입니다. 대부분의 원자재가 다 이래요. 어. 네. 유가도 고점이 120. 120이었어요? 40? 뭐 120? 뭐 하여튼 뭐 그랬는데 뭐 지금 70불대 초반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사실 그때 팜유 가격, 소매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도 라면 업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다 알고 있었잖아요.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가격이 인상되면은 뭐 영업 레버리지 나오면서 수익성 개선됐고 다 했는데 그게 좀 이제. 상당히 늦게 왔습니다. 이제서야 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내년도쯤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성이 올라오는 게 실적으로 좀 검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에도 4월부터 미국 2공장이 본격 가동을 했는데요. 미국에서의 캐파가 5억 개에서 8.5억 개까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가동률도 3분기에는 45%였는데 4분기 예상은 한 50% 정도,
조금씩 가동률도 늘어나면서 실적이 증가할 걸로 보이고요.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상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12월 달에 황도, 케찹, 참기름 이런 제품 가격 황도 7에서 좋아하는데. 아 황도 가격 올랐다는 거 어디서 드세요 황도를? 황도요? 네. 황도 집에서 먹죠. 아니 왜 황도를 많이 황도를 드시는 어디서 먹어요? 황도 남자들이 어디서 황도를 많이 드시는 장소가 따로 있는데. 어디죠? 뭐 호프집 이런 데 아닌가요? 그렇죠. 예. 호프집? 예.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네. 아프면 이제 감기 같은 걸 아프면 지금 세대 저 벽 하나 쳐도 됩니까? 아우 꼰대. 아우. 왜? 아프면 황도 아플 때 먹는 거를 사주셨어. 가난하잖아요.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황도를 어떻게 삽니까? 그 달큰한 박스채로 거 왔죠. 아플 때만 이렇게 엄마가. 그래서 막 깨면 아프다고. 황도가 올랐어요? 뭐 7에서 한 15%씩 많이 15%? 인상을 하더라고요. 15%요? 어쩐지 이게 사실 비싸요. 뭐 코카콜라 가격 또 올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12월 달 그럼 펩시 드시면 됩니다. 한 캔이 얼마인 줄 알아요? 얼마예요? 편의점에서 2,100원. 네. 2,000원. 진짜요? 캔 하나 우리 집에 2,000원이요? 약간 100원 더 받죠? 대표님이라서 그런가? 대표님 돈 많으니까. 아 저는 콜라를 안 사 먹어서 왜요? 2,000원씩. 왜 콜라를 안 먹죠? 전 탄산수 마십니다. 아, 그냥 아. 그 취향. 취향으로. 그 제로죠 그것도. 네 제로죠. 네. 예. 아이. 이게 대세더라고요 요즘에. 요즘 요즘엔 제로가 제로. 대세가 된 지 한참 그럼요. 됐죠. 네. 아, 이게 여기서 딱 또 이거야. 이렇게 황도나 드세요 나이에 황도. 무조건 오리지널. 오리지널 황도. 먹어야지. 요즘에는 오리지널. 젊은 친구들 다 제로 마십니다. 아, 저는 늙은 친구라서. 그래서 큰 회사가 롯데칠성이에요. 그쵸. 네, 롯데칠성이 벌써 제로 마케팅 잘해가지고 네. 작년 대비해서 올해만 2배 늘었어요. 그리고 세로? 아 소주. 어. 네. 그것도 약간 원래 설탕이 소주에 안 설탕이 들어가고. 엄청 많이 들어간대요. 네. 스테비아. 어쩐지 달더라 소주가. 아 이거 다 드셔보는 소주가 달아요. 예. 혹시 좋아하시죠? 아 소주 네 마십니다. 네. 네네네. 새로 잘 드시는. 아니요 세로는 아직 안 먹어봤는데 네. 제 친구들 주변에 많이 마시더라고요. 그거 하면 또 새로구미라고 세로금이 예. 그건 뭔가요? 마이 아시죠? 그 마이구미. 포도 젤리. 예, 예, 네. 예. 그게 그 구미호 버전으로 해가지고 그 세로가 구미호지 않습니까? 네. 왜 구미호인지 아세요? 왜요? 간을 보호하겠다. 그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구미호가 그려진 네. 이유가 예, 그렇게 벽에. 얘기를 한다고. 아. 왜 이렇게 잘 알죠? 영업사원이에요. 열심히 드셨나 봐요. 거기. 근데 진짜 세로 때문에 올라가는 거 맞아요? 뭐 매출 비중 얼마나 된다고? 이게 네. 처음에 초기 나왔을 때 한 180만 병 나갔어요. 네. 지금 출시된 지 6개월 만에 네. 얼마 나간지 아십니까? 몰라요. 1,800만 병. 내년에 근데 저는 예. 믿지 않습니다. 제가 술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주당으로서 그런 것들은 오래 가지 못한다. 그게 이제 문제인데 네. 진로이즈백이 한 달에 얼마 나간지 아세요? 모르죠. 이번에 히트친 하이트 진로 거의 진로이즈백. 네네네. 예. 그거가 2천만 병이 조금 넘게 나갑니다. 오. 내년에 똑같이 나올 거로 예상해요. 아니 그렇지 요즘에 않다에 네. 제 주류 인생을 갑니다. 아니 술 근데 끊으시겠네요. 요즘에 예. 이제 식당 가거나 술집 가면 대부분 다 진로이즈백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이게 젊은 친구들의 감성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안 먹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죠. 이게 잘 봐요. 5년 전에 뭐였죠? 자몽의 이슬? 네. 수나리 뭐 이런 거 수나리. 있었죠. 장난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디 갔습니까? 동남아에 다가 있습니다. 사라졌어요. 한국엔 술집에서. 사라져도. 이게 무슨 얘기냐? 술을 아니, 좋아하는 술 마시는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술을 별로 즐기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라서 주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되게 일리가 있네요. 일리는 있는데 어. 지금 일리- 트렌드가 있는데 이 트렌드가 네. 기호품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기호식품은 100원, 200원 차이에 바뀌지 않는다. 진짜 보십시오. 그렇게 내후년 되면 분명히 또 새로 새로운 소주가 나올 것이다. 새로 말고 뭐 다른 거 또 새로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렌드다라고 네네. 보시면서 이게 마구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벌써 얘기가 되잖아요. 하이트젤러랑 지금 롯데칠성에 얘기가 되는데 네.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로 마케팅이 먹히고 있다는 거. 그렇죠. 이 지금의 펩시 콜라 제로 라임, 펩제라가 유행이잖아요. 라임. 내년에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유행입니다. 아이고 꼰대 형. 저는 코카콜라 아이, 그냥 오리지널만 무조건. 뭐 말보로 찾는 꼰대 아주 예. 근데 내년엔 펩제 망이 나옵니다. 망고. 네 망고. 오. 네 이게 한번 출시했다가 반응이 너무 좋아서 네. 이것까지 들어오네요. 그러면 지금 롯데칠성에는 사이다, 펩시콜라 이제 제로 라인업, 파워에이드 이게 쭉 되다 보니까 가격을 또 다 올렸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나오기 시작하는데 또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서 또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PET 수치 유가 떨어지다 보니까 떨어지죠.
알루미늄 캔 다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갭이 확 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 근데 플러스 알파는 서초동 부지 물류센터. 네, 이거 항상 나오는 그 자산 그러니까 가치 투자의 꿈이지 않습니까? 이거 계산하게 되면 평당 얼마야 계산했을 때 뭐 시총 한 1조 5천억 정도까지는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지가. 그럼 이제 그거 이번에 또 시장 바뀌고 뭐 이제 빅픽처가 나왔으면서 이것도 어떻게 되느냐 막 이 얘기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시총만큼 갖고 있는 회사 대표적으로 음식료 쪽에서 농심. 네. 농심도 와, 꽤 되더라고요. 자산 가치 보니까 네네네. 공장하고 뭐 옆에 그 부지들. 네, 아주 농심 호텔? 네. 호텔 농심? 네. 이것도 부지에 하게 되면 다 부산 쪽이나 이런 요즘 많더라고요. 이거 합치게 되면 시가총액 정도다. 뭐 이런 거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약간 자산 가치 부각되면서 이 가치주의 변화가 이 음식료 쪽으로 막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내년에 어떨까요? 내년에 좋겠죠? 이상입니다. 여기서 그 채팅창에서 네. 그러면 뭐 LG 생활건강 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이제 질문이 올라왔는데 네. 사실 큰 반응은 없었어요. 이게 저도 이제 좀 보긴 했는데 콜라 가격 올린다라고 하면 그런데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될까 이런 거 한번 좀 따져봐야. 음식료가 네네. 매출 비중은 절반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그래서 최근에 나오면 아모레퍼시픽보다 LG 생활건강을 더 쳐주는 이유가 네. 거기서 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각화됐다. 네네. 그런 쪽에서 부각을 봤는데 중요한 건 저희가 LG 생활건강을 분석할 때 마진을 따지게 되면은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내년을 아직은 네. 네, 뭐 이제 확실할 오신다면서요. 수- 네, 네. 누가요? 그 시진핑. 따고 형님들이 네, 오시기 시작하게 되면 아유 오지 말라 그래 지금 몇 년 왜요? 동안 2019년부터 온다 그래놓고 지금 몇 년 동안 안 돼. 와야죠, 그래도. 뭐 한알령 이제 뭐 죽을 거 다 죽었는데 뭐 그래도 뭐 OTT에서는 뭐 드라마도 틀어준대고 뭐 분위기가 나쁘진 않으니까요. 기분이 나빠. 그래. 기분이 나빠. 그래도 주주분들이 생각하시면 게임 화장품 네. 저는 더 안 될 거라고 보는 이유가 네. 이미 다 따라왔대요. 다 따라왔어요? 게임 기술은 이미 중국이 우리나라 앞섰다라고 보는 사람도 많고 화장품도 사실 네. 한 4년 전에 화장품 만드는 게 붐이었어요. 백화점 문화센터 네, 네. 그거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아 근데 그거죠. 화장품 자체를 만드는 거는 말씀해주신 대로 마진도 높고 네. 만드는 게 어렵진 않지만 그 한국 K-뷰티라는 그 프리미엄을 사는 게 화장품을 우리 사는 그 권다영 마음인 거죠. 아나운서는 화장품 브랜드 못 써요. 저는 설화수 써요? 엄마 거 써요. 디올이나 이런 거 쓰지 않아요? 저는 로드샵 제품도 정말 많이 써요. 아 그래요? 네, 진짜 많이 써요. 로맨 같은 요즘에는 거 쓰세요? 네 그런 것도 많이 아, 쓰고요. 그래요? 예전에는 제가 막 대학생 때 뭐 이럴 때는 몇 진짜 년 전에?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네. 몇 년 안 됐어요. 백화점에서 사는 화장품이나 뭐 로드샵에서 사는 뭐 올리브영 이런 데서 사는 화장품이 질이 많이 차이가 났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요즘에는 그 정도로 그게 갭이 문제라는 크지가 거예요. 않아요. 왜냐면 코스맥스나 이런 데서 중국 네. 화장품을 다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우리나라 걸 굳이? 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필수품이 아니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 필수품이 아닌 것들은 브랜드를 보고 사고 K-뷰티를 보고 사는 그런 수요는 남아있지 않을까요? 중요한 얘기하셨네요. 네. 와, 그러니까 화장품은 여성분들한테 사치품인 거잖아요. 일종의. 인정했어. 네. 사치품. 뭐 이렇게 비싸? 아이, 화장품 사러 가면 아유. 제 본인이 지금 사세요? 노트북에 올라와 있는 화장품들이 참 무색해지네요. 그렇군요. 예. 사실 여성분들이 쓰는 화장품은 여성분들 의견을 따르는 게. 따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못 해요. 자기 이상한 거 사가면. 그쵸, 피부 저도 안 싫어요. 바른다고. 영수증까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싫어요. 교환한다고.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이게 터프하게 상남자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멋있네요. 화장품 얘기를. 저 와이프가 2019년인가 그때 BTS를 좋아했거든요. 네. 2018년인가 엄청 오래 전부터. 네. 저는 그때 이제 이상하다고 했죠. 무슨 이름부터 그게 남자 뭐냐. 아이돌이냐. 네. BTS 그 이후로 확 방탄소년단이 뜨더라고요. 뭐냐? 너무 방탕해 이러면서. 예. 네, 여성들이 좋아하는 건 여성분들 의견이 맞을 확률이 좀 높아 보여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걸로. 바로 사과하는 걸로 예, 마무리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조선업이 좋았어요. 뭐 후판 가격 이야기도 좀 나온 네, 것 계속 같고. 인하된다라고 이야기가 네. 나오더라고요. 네, 조선 섹터가 좋다라는 이야기가 좀 최근에 좀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2021년도 작년도에 연간으로 선박 발주 물량이 2,100척 정도입니다. 근데 올해는 누적으로
1,300척밖에 안 돼요. 한 절반 정도 조금 넘는 수준인데 요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작년 수준을 소폭 넘어섰습니다. 연말까지 가면은 아마 좀 더 많이 넘어설 걸로 보이는데 이 말은 선박당 수주 선가가 높아졌다라는 말이겠죠. 고부가치 선박 위주로 수주를 했다. 근데 이 중에 LNG 선만 보면 발주 척수로 봐도 이미 21년도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으로 한 163척 정도 발주가 이뤄졌는데 전체 선박 대비 비중은 13%밖에 안 되는데 금액 기준으로는 32%. 전체 선종 중에 가장 그 높은 기여들을 좀 보여서 LNG 쪽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오늘 DB금투에서 자료가 나왔었고요. 대부분 조선소들이 26년도까지는 선박 인도 스케줄이 이미 잡혀 있고 다른 뭐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까지 나타나면서 이런 양질의 수주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조선주 좋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 기억에 남았던 논리가 23년도의 코스피 순이익이 22년도 대비해서 거의 플랫하게 전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반도체만 봐도 이익 전망치가 9월부터 엄청나게 급전직하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연간으로 보면 내년도에는 아마 20%대 아마 두 자릿수로 하락이 있을 텐데 근데 전체 이익이 플랫하려면 어떤 업종에서는 올라야죠. 20% 이상 두 자릿수로 상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 업종 중에서 가장 실적 모멘텀이 큰 섹터가 어디냐? 조선이다. 이런 논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조선 섹터가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조선 섹터 중에서도 기자재 섹터가 실적으로는 좀 먼저 올라오는 편이 그쵸. 맞습니다. 네. 이쪽에서도 아마 내년도에 투자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수주가 많다고 해도 사실 조선주는 실적으로 찍히는데 시간이 걸리고 사실 네. 지난 분기에도 뭐 수주 많이 했다, 실적 좋을 거다 했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유망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수주를 받으면 단계적으로 매출 인식을 하는데 문제는 후판 가격 같은 비용이 생각보다 원자재가 많이 안 꺾이거나 올라가면은 요거를 충당금으로 인식을 해야 네. 됩니다. 그래서 그 충당금이 예상보다 좀 많이 쌓여 있어서 작년도부터 예상 이외에 좀 어닝 쇼크들이 좀 많이 발생을 그쵸.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안 그럴 거다. 반대 현상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충당금 많이 쌓았으면 좀 실제보다 많이 쌓았다면 이게 다시 환입이 되면서 플러스 되는 효과가 또 있거든요. 네. 2008년 9년도가 생각이 납니다. 네. 또 조선업은 기억이 안 나네요. 저는 학생이었으니까요. 그때 2008년도에 몇 살이었죠? 저 고등학생이었죠. 대학생. 어. 저 고등학생이었죠. 고등학생. 말이 이르셨어. 네, 민수야라고 해도 되니? 그때 형 그만하세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조선업이 엄청나게 그 좋다가 이제 금융위기가 나면서 터지면서 이제 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5년, 6년, 7년도에 받아놓은 수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금 걱정되는 게 내년에 실적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과거부터 들어왔었던 이야기는 조선은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수주 잔고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선배들한테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게 레깅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수주도 레깅이 나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번에 하반기 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주춤했어요. 네. 조선사 입장 쪽으로는 아니 우리 굳이 뭐 수주해야 돼? 지금 다 차 있는데 네. 나머지는 오히려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제가 보기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싸게 안 받아. 네. 다 차 있으니까. 그리고 싸게 안 받을 거 이제 비싼 것만 이제 골라받는다라고 하는 사이에서 LNG선 얘기가 나왔는데 네. 여기서 또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중국이 갑자기 STX 대련인가요? 이거 인수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LNG 쪽을 확 키웠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좀 이거 봐라 라고 하는 현상이 나와서 내년에는 약간 공격적으로 수주할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지금 중국이 수주는 역전하지 않았나요? 싼 올해? 것들입니다. 네. 예, LN 고부가 해봐야. 같이 선박은 우리나라가 가져오는. 아직까지는 네, 그 규모도 거기가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도 만들어요. 네. 한 1, 2년 전부터도 만들었어요. 네. 만들었는데 뭐 가다 쓰고 막 그러잖아요. 네? 배가 가다가 어디 중국에서 부딪혀고. 아니 그래도 무너지고. 간신히 오긴 합니다. 아유 도착은 해요? 네, 도착은 와요. 그래서 아유 이제 저 가스 꺼내야죠 딱 봤더니 다 날아가 있어요. 반도 안 차 있어요. 바다에 뿌리고 다니고. 막. 네, 거의 뭐 가스로 힘으로 왔어요. 거의. 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온 상황 쪽에서 네. 이게 이제 보강되기 시작하게 되면 중국도 빨리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쪽은 아직까지는 갭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이쪽이 좀 걸릴 텐데 지금 이제 수주로 예상이 되는 수주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 LNG 선에서 발주한 것과 네. 네. 앞으로 한 2030년까지 발주할 거는 이게 더 많아요. 한 600,
670척 이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는 200 몇십 척밖에 안 됐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머지가 더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발전원 쪽에서도 그러겠죠. 가격 보면서 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경기 안 좋아지면 조금 싸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상황인데.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톡 다 차 있는데 뭐 굳이 좀 더 쓰세요.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가격을 떨어뜨려서 그 저가 수주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그래서 그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되긴 되겠는데 그러다 중국이 다 받아가면 어떻게 해요? 뭐 반밖에 받아갈- 없는 거죠. 뭐. 받아갈 가져가시면- 기술력이 없다 보니 네. 아. 해서 반만 가져가시라 아. 이러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되겠느냐. 한쪽에서는 네. 먼저 이제 뭐 변화 받았다가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을 요즘에 네. 네이버를 치게 되면은 네. 검색어 가장 먼저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주가. 현대중공업 채용.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또 다 알죠. 와, 제가 이 바닥 뭐. 지금 오늘 아, 2번 예리하셨습니다. 아이. 다 보이네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인력 수급 문제나 이쪽에서 그러니까 조선업 입장 쪽에서는 돈을 올려주고 싶은데 네. 그러면 이제 또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요 부분들. 근데 안 올려줘서 만약에 납기가 지연되게 되면은 오히려 또 배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쪽에서 지금 줄을 타고 있는 거죠. 지금 다 빠져나갔대요. 제 이제 아는 이제 현대중공업의 임원 네. 선배님이 계신데 일단 몇 년 동안 네, 불황이었잖아요. 울산이 다 죽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쪽 설계 인력들이 다 빠져나갔대요. 네. 다른 쪽으로 가고 뭐 사실 삼성에서 현대로 오고 현대에 있는 사람은 이제 건설 쪽이나 이쪽으로 다 빠져나가고 그쵸. 그래서 지금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 그런 그게 이야기를 고질적인 문제였는데 그리고 그래서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 들어오고 그쵸. 그쵸. 약간 그런 쪽에 외국인 노동자들 현장에 조금 네.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게 이제 풀리면서 그 부분이 좀 개선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좀 낫지 않나 싶은데 근데 좀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합니다. 너무하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모여가지고 뭐 야식 시키려고 뭐 시켰는데 배달부가 와가지고 혹시 저 한 달에 얼마 보세요? 그랬더니 금액 듣고 우리 이거 왜 하고 있어? 이래가지고 또 거기서 막 집단 탈출했다는 네 이런 얘기도 있다 보니까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런 네. 상황들도.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조선업은 내년에 좋다? 기자재를 근데 사야죠, 저는 맞아요. 조선주가 사실 엉덩이가 무거운 주식 아까부터 엉덩이 자꾸 있잖아요. 무겁다고. 제 엉덩이가 무거워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잘 안 움직이고 투자자들이 진짜 갈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좋다 뉴스를 봐도 오랫동안 당해와서 그래요. 네, 너무 10년 오래 넘게 물려와서. 당해오다 보니까 이 공감이 잘 안 가거든요. 한 번 물리면 10년 가니까. 네. 그렇죠. 뭐 무서운 올라갈 때 거죠.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네. 떨어질 때 또 무섭게 치고 내려오다가 오랫동안 좀 장기 불황 겪다 보니까 네. 뭐 그래도 뭐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거니까. 네. 이 정도 하고 네.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 완화책을 발표를 네. 했어요. 이게 뭐 건설업 지금 다 죽어가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었나요? 아, 도움이 될 만할까 하고 건설주 주가를 봤는데 네. 크게 안 움직이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금리인데. 그쵸. 그렇죠. 뭐 네. 내용만 말씀드리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가 일부 완화가 됐고요. 뭐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8%, 4주택자 이상은 12% 부과했는데 요거를 다 절반으로 좀 내렸더라고요. 그리고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를 1년 동안 연장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양도세 기본세율이 과세 표준에 따라서 6에서 45%인데 3주택자는 30% 포인트가 가산이 되더라고요. 이게 30% 가산이 아니라 30% 포인트 가산이니까 네. 최고세율이면 45% 적용받으면 30% 포인트 가산이면 75%입니다. 그러면 뭐 번 돈의 75% 내놔라 하면은 사기가 굉장히 힘들었겠죠. 근데 요거를 이제 완화를 하는 거고 그리고 대출 규제도 또 완화해서 뭐 LTV 30%까지 이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뭐 이건 사실 다주택자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걸 보고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다주택자가 어딨어요? 여기- 다주택자 어딨어요? 다주택자십니까? 아. 근데 네. 네. 저 입장으로 조금만 더 네. 이러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관심은 있습니다. 돌아가는 거 보면서 관심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그 규제 지역 쪽에서는 여전히 적용되는 거 아직 안 풀렸죠. 네, 내년 초에는 또 추가적으로 풀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은 어차피 규제 지역에서 얼마큼 풀어줘서 그렇죠. 이제 솔직히 다른 데보다는 거기가 제일 관심이죠. 네, 그게 들어왔을 때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거기서부터 많이 움직일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조만간 그냥 이 부동산 경기가 하강하는 속도와 규제가 하강하는 속도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겠죠. 네. 네. 그럴 때까지
가야 이제 거의 이제 거기서 이제 솔직히 다주택자가 욕은 되게 많이 먹었어요. 네. 많이 먹었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했던 게 공급 증가했지 않습니까? 공급을 늘렸던, 그러니까 공급을 해줬던 거잖아요. 전세부터. 네네. 네, 그리고 또 월세 이런 것도 물론 요즘엔 바뀐 상황이긴 하지만 네. 그때 같은 경우 임대차 3법 때문에 네. 이걸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게 하는 현상이 나오고 네. 증여해버리고 네. 하다 보니까 그때 나왔던 대표적인 우리나라 물론 다주택자 입장으로서 변명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순기능들이 사라져 버렸던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그럼 풀리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이런 사람들도 그런 징벌적 세금이 없어졌다 그러면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어떤 방향으로 뭐 집을 판다, 매도를 한다, 아니면 산다? 가격을 보고 네. 추가로 그러면 이제 대출 여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데 대출 금리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 근데 그걸 감안하고라도 향후를 봤었을 때 그러면 더 늘릴까 안 늘릴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약간 그 들어갔지만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가 네. 생긴다. 그렇죠. 그렇게.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어차피 지금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시장이거든요. 부동산. 그렇죠. 네, 그랬을 때 규제 꺾이는 게 오히려 이쪽에서는 더 활성화가 좀 되지 않나라는 쪽에서 이제 다주택자의 생각에서 약간 편향이 있어요. 편향이 있습니다. 주식 방송이라서 부동산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네. 그러면 네, 시장 얘기.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맞아. 건설주, 건자재 이런 이런 거 거 진짜 지금 움직일 올라가는 수 있냐. 겁니까? 뭐 조금 더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네. 내려가는 속도가 좀 연착륙으로 유도를 할 수 있을지는 기대는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네. 중소형 건설사들은 진짜 답답해요. 네. 네. 일단은 내년 1분기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죠? 왜 하필 1분기죠? 뭐가 있나요? PF 몰린 자금들이 음. 23조인가요? 내년 1분기까지 다 그게 계산이 다 안 된대요. 그 이게- 정도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나온 정도만. 지금 예. 확인된 네. 것이 23조. 이 정도로 가이드라인 정도만 잡힌 게. 네. 근데 플러스 알파 더 많겠죠. 네. 네. 네, 거기다 끙끙 앓고 있는 거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네. 네. 근데 이것까지 생각하게 됐을 때는 그 정도 규모가 잘 원활하게 나갈 수 있겠느냐. 지금도 그 뭐 무슨 대환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10%대 다 넘지 않습니까? 건설 쪽은. 그러니까 이게 풀렸다 하는 게 풀린 게 아니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다 안고 있는 거죠 그냥. 네. 그래서 지금 뭐 한전채 같은 경우에는 레고랜드 터졌을 때 6%까지 올라갔다 지금 뭐 4%대로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네. ABCP 같은 거는 별로 안 떨어지고 있다. 안 떨어졌죠. 네. 네. 근데 오늘 이제 한 증권사에서 발행되는 ABCP가 같은 등급이 어제 대비해서 오늘 한 0.7% 포인트 정도 금리가 조금 완화가 되긴 했습니다. 0.7%. 감사합니다. 6.7에서 6%로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졌네요. 많이 떨어졌네요. 네. 6%. 그래서 와. 좀 안정이 되어 줘야 뭐 이게 사실 금융주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잖아요. 주죠. 증권회사도 또 많이 걸려 있고 네. 은행들도 뭐 신탁이나 이런 것들 많이 좀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아마 박사님 계셨으면 또 얘기를 하셨겠죠. 네. 전문 분야다 보니까 네. 또 이게 쫙 얘기를 하셨을 텐데 네. 또 저축은행 쪽일 것 같아요. 또 이쪽이 지금 또 끙끙 앓고 있는 대표적인 쪽이다 보니까. 근데 왜 푸른 저축은행은 이렇게 잘 가요? 네, 이거는 네, 주가를 보면서 왜 이래? 네,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른, 그러니까 무슨 이게 또 불안 관련주래요. 푸른 저축은행이 왜?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뭐 말 만들기. 그렇죠. 사실 오르고 나서 이유는 갖다 붙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열심히 찾아서 이제 선배 이거 왜 올라 모르겠는데 보면 알려줄게 이러다가 네. 이제 어디서 들었다고 이제 주워 오기 막 이런 쪽으로 나오는 네. 거고. 또 하나 요즘 보면은 우리 팀장님 계신 저기 제주은행 그냥 갖다 묵습니다. 신하님은 갖다 그쵸. 묵습니다. 네. 관련 없다라고 하지만 네, 전혀 네. 관련 없다고. 근데 이건 또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그렇죠. 근데 뭐 한때 뭐 보도로도 나고 뭐 소문으로도 신한에서 이제 제주은행을 판다라고 해서 뭐 인터넷 뱅크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업체에서 인터넷은행. 산다라고 네. 이야기가 나왔는데 공시를 냈습니다. 공시 신한지주에서 냈어요. 팔 계획이 없다. 아. 그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뭐 믿지 않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그쵸.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관계자라서 발언 여기까지 이제 네, 하는 걸로 야, 하고 오늘 계속 봐야죠 저희 팀장님. 네. 네. 계속 봐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주택 관련돼서 조금 안정화되어 줘야 건설이나 은행이나 이런 쪽들도 조금 좀 풀릴 수 있겠죠. 풀릴 수 네. 있는데 뭐
쉽지 않아 보여요. 지금 어저께 한은에서도 간담회 하면서 3.5가 터미널 레이트 아니다. 아니다. 여기서 뭐 그러면 3.25가 될 수도 있는데 시장에서는 뭐 그러면 3.75가 어디야?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어디야? 거야. 이렇게 반응을 좀 해버리니까 네. 그렇죠. 이게 가장 좀 문제인 것 같은데 그쵸. 한은이 어떻게 할지 1월 13일인가요? 첫 금통위가? 13일 맞을 겁니다. 네, 그때쯤 한번 또 결론이 나겠죠. 네. 아 그리고 금융위에서 M&A 할 때 의무 공개 매수를 해라. 뭐 그러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게. 요게 뭐 내가 이거 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네. M&A가 안 되면 내 주식 다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지분을 네. 인수를 할 때 사모펀드가 예를 들면 네. 인수를 할 때 나머지 소액주주들이 갖고 있는 지분을 전부 다 삽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요. 대주주한테는 프리미엄을 주고 개인 주주한테는 프리미엄을 안 주냐고. 그렇죠. 근데 나도 주주인데. 이제 우리도 그쪽으로 조금씩 가려고 합니다. 한 절반 정도 따라갈 수 있는 제도가 좀 나왔고요. 일단 98년도 IMF 위기 이전까지는 요 공개 의무 매수 제도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워낙 이제 그때 당시에 부채비율도 높고 구조조정이 많이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M&A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수자의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 매수 의무 제도가 좀 폐지가 됐었고요. 근데 이제 다시 이게 25년 만에 제도입을 추진을 하는 건데 일단 상장 주식 지분 25% 이상 매입을 하는 경우엔 의무적으로 50% 거기다 플러스 한 주까지 공개 매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내년도에 입법 추진하겠다라고 금융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계획대로 된다면 아마 24년도 하반기쯤 시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4년도 하반기요? 예. 그러면 꽤 많이 남았네. 그렇죠. 내년 유예 기간이 봄을 일단 터지겠네요, 필요하죠. 그러면. 예. 네. 그래서 하고 싶었던 거. 시행하기 전까지는 M&A가 아마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 이후에는 조금 M&A가 평소보다는 좀 많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있겠다. 그 전에 많이 시행된 효과도 있겠고, 그리고 25% 이상 매수하면 50% 이상을 사줘야 되니까 그게 부담이 돼서 25% 이내로만 인수를 많이 하려고 하겠죠. 근데 사실상 25%만 인수하면 경영권에 충분하지 않기 가져올 때문에 오히려 이제 M&A 건수가 좀 줄어들 수 있는 이런 우려도 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선진국 방향으로 들이 가는 하는 게 것들이, 네.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50% 플러스 이 뭐에 하려면 다 해야지. 그렇죠. 네. 다 해야지 왜 50%만 하는 거예요? 네. 이거 반쪽이네 반쪽 법안이. 네, 반쪽이라는 비판도 굉장히 많고요. 그럼 내가 10주 갖고 있으면 5주만 사준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니면 뭐 누구는 사주고 누구는 안 사줄 수 없잖아. 지분으로 일단 50%를 네. 채워야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이야기로는. 네. 그리고 이제 아마 경영권 프리미엄이 생각보다 많지 않지 않을까. 왜냐면 많았을 때는 전부 다 내 주식 사달라라고 요구를 하기 그쵸. 때문에 그러면 또 안부분에서 이렇게 결정이 될 수도 있고요. 아직 법안이 구체화되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여기 주식 매수 청구권 이런 것도 다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죠. 그러면? 내 거 사줘야지. 네. 주식 매수 청구권 붙어야지. 그렇게 될까요, 이 법이? 근데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이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게 그렇죠. 문제긴 한데 네. 그건 이제 분명 뻔해요. 24.8%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뒤에서 이게 자기네끼리 이제 프리미엄 이만큼 해놓고 우리 해당 안 되는데 이래서 또 싹 빠져버리겠죠. 사실상 지금은 대주주 지분을 예를 들면 한 25% 정도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현재 주가보다 한 뭐 3배 비싸게, 2배 비싸게 이렇게 줄 수가 있었던 게 나머지 소액주주 지분은 굉장히 싸게 걷어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그렇죠. 계산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법안이 생기면 경영권 프리미엄 자체가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또 비용 많이 드는 거 이제 가산해서 네.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뭐 알짜 회사가 잘 넘어가서 이렇게 시너지 내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네. 왜 맨날 저희만 이렇게 소외되느냐. 음. 근데 첫 스타트니까 네. 다음엔 99% 플러스 1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 앵커님을 국회로 저를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하고요. 네. 지금 말을 잃으셨어. 잠깐만. 벌써 상상하고 계셨어. 아. 지금 여의도 입성하시는 거 고민하셨나봐요. 배지를 바꿔야 되나 이거? 네. 기분이 오늘- 좋으시죠? 뭐 저는 뭐 사실 국회의원 이런 거 생각이 없습니다. 여기 여러분과 방송하는 게 너무 좋아서 시청자 여러분 벌써 만나는 국회의원 말투야. 이게 벌써 젖어 있어. 국민들을 위한 네. 이런 느낌으로. 영등포 을 있나요? 영등포 을 있나? 영등포 을 모르겠어요. 아, 유권자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조심하세요. 네. 네. 야 여기 재밌는 게 있네요. LG화학이 폐배터리 업체 이것도 재영택이야? 아이고 이름 봐라 이름 봐라. 재영택 투자
군대 엉뚱한 종목이 상한가 상한가. 같다고요? 네. 제형 솔루텍 뭐 이런 게 같나요? 그렇죠. 다 계열사신 거죠? 그렇죠. 네. JYP도 JYP 엔터테인먼트. 아이고. 네, 밑에 아, 제가 대단한 분과 방송을 하고 아, 있었는데요. 그럼요. 난리가 이따 사인 났네. 받아가요. 네. 빨리 하시죠. 그냥 넘어가세요. 예, 뭐 폐배터리 업체 제형텍이라는 회사에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240억 정도 LG화학이 투자를 했는데요. 유일 에너테크라는 회사가 기존에 이제 지분을 갖고 있던 신기술 투자조합 여기서 이제 제형텍 전환사채를 들고 있었는데 요거를 한 10% 정도 추가로 인수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유일 에너테크한테는 좋은 일이고 이번에 사실 이 LG화학이 투자하면서 평가받았던 기업 가치가 제형텍 8천억 원입니다. 그러면 유일에너테크가 요거 지분을 좀 매각을 했더라도 전환을 고려하면 지분 가치가 한 1,200억이 좀 넘습니다. 그러면 호재인데 사실 유일에너테크는 그동안 좀 많이 미리 올라서 그런지 좀 오늘은 13%나 좀 급락을 했고요. 특이하게 제형 솔루텍이라는 회사가 장중에 상한가를 갖고 저는 이게 뭐 잠깐 올라갔다 떨어지겠지 생각했는데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오랫동안 유지를 하다가 네. 결국에는 종가로는 4%로 끝났습니다. 동전주죠 이거. 네, 지금 종가가 602원이라고 뜨고요. 시가총액이 아니 남의 이름을 갖다 썼는데 600원이 뭡니까 이게? 시가총액이 493하고요. 계열사 관리 좀 잘하세요. 뜹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너무 급해요 우리나라 네, 사람들이. 그냥 검색해보고 바로. 제형택 제0까지 치면 뒤에 바로 나오거든. 나오니까요. 그거 가지고 바로 그냥 매수 누른 거 아니에요. 이름이 근데 사실 참 너무 비슷해요. 제형텍, 제형 솔루텍 줄임말인가? 약간 아, 이렇게 그렇죠. 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계열사라든지. 있겠죠. 근데 이게 그런, 예전부터 한 1, 2년 전부터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유일에너테크가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16%가 아니라 더 될 수 있어요. 이게 아마 그때 최근의 기사로는 네. 점점 더 늘려가면서 계열사로 확보하기 위해서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빠진 이유가 생각보다 지분 많은데 뭐 이런 쪽으로 나왔다가 그러면 결국에는 뭐 물론 셀론이지만 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면은 이게 또 유일에너테크의 좀 의존력이나 이게 같이 갈 수 있으니까 제형텍만 살아나는 거고 유일에너테크에는 큰 영향이 있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흔들린 것도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뭐 13% 빠졌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근데 LG화학 쪽에서도 폐배터리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터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라는 게 더 중요하겠죠. 이 회사만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그러면 다르게 볼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원래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직접 들어가는 것도 있고 LG화학이 또 따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나중엔 이게 이원화된 것들을 다 합칠 텐데 네. 그럼 결국에는 또 이제 지금 기준으로는 그죠 고려아연 쪽하고 이제 조인트 벤처 맺어서 나가는 그쪽이 가장 그러지 않을까요, 팀장님? 제가 제 뇌피셜인가요? 네. 이쪽이 저는 더 유력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 고려아연 쪽이랑 하는 게. 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 LG 사람 아닙니다. 네, 그냥 전 제형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 네, 뭐 어디 제형택이 마음에 드세요? 제형 솔루텍이 마음에 드세요? 그거 말고 네. JYP. JYP. 영등포 을. 영등포 을. 네, 네, 네. 영등포 을. 아, 그러면 폐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에 사실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조정을 받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조정을 받았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이쪽은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게 사실 폐배터리가 지금 뭐가 나오고 있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약간 몇 년 지나야 또 이제 폐차, 그쵸, 전기차 진짜. 폐차 좀 하고 나올 텐데 기대감으로 올라가 있는 종목이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일단 현재 시장 상황이 이게 네.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주식 입장에서는 할인율이 높아지는 거니까 네. 네네. 이럴 때는 좀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을 확률이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폐배터리 같은 아직은 실적이 꽂히지 않은 사업화가 조금 더 많이 남은 이런 회사들은 당분간은 조금 다시 주목을 받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요게 네. 부각을 많이 받았을 때가 리튬 가격이 막 올라가면서 같이 네. 받았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때 저거 그러면 아직은 안 되지만 저렇게 작년 대비해서 뭐 3배 이렇게 올라 있는데 야 저거 나오기만 하면 저 가격이 얼마야? 라는 생각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좀 힘 빠지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또 이제 다들 뭐 세비캠이나 성일하이텍 이제 상장한 지 1년째 되는 6개월, 네. 1년 나오는 이제 보호예수 보호예수 물량. 해제되는 물량들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당장 살 이유가 없잖아. 뭐 이런 상황 쪽에서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엔 리튬 가격하고도 같이 움직일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근데 리튬 가격이 오를 거라는 건 지금은 없잖아요. 그죠. 지금은 일단 분위기는 이제 요게 그 얘기가 좀 나와서 더 그래요. 중국 쪽에서 공급 과잉 얘기들. 그러니까 지금
설비 업체나 지금 중국 이제 내년 가게 되면 보조금 일몰될 텐데 올해는 이제 일끝 내년에는 뭐 다시 부활할지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방 성 쪽에서만 남은 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을 텐데 그러면 이 업체들 다 그동안 과잉 투자했던 거 어떡합니까? 그럼 이제 다 이제 여기서도 또 LCD 사태 또 나는 거죠. 그냥 또 뭐 태양광 이거 사태 또 나고 지들끼리 또 막 치고받고 하면서 그러다가 또 덩치 합치고 뭐 이런 거 나오다가 결국에는 리튬 가격이 그런 현상이 나올까봐 중국 쪽에서는 지금 약간 정체되는 모습들이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네. 그럼 그게 끝나고 다시 또 가격들이 변화가 나오는지 아니면 아예 그냥 소요가 많은 거죠. 차라리 2차전지 쪽에 수요가 확 늘어나기 시작해서 이제 조만간 지금 이제 크니까 앞으로 저거 배터리들 쓰고 5년 10년 뒤면 이제 나올 수 있겠네라고 하는 게 보여지다 보니까 그때 움직이는 건 모르겠지만 네. 지금 당장은 저희가 많이 얘기했던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 아직은 아닌데 얼마나 똑똑하십니까 우리 국회의원님? 네? 예. 네. 이게 사이클이 아직은 아니다라는 쪽에 대한 시각이 더 큰 것 같아요 지금. 네.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된다. 채팅창에 지금 요 방송 케이블이 없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더보기란을 한번 눌러보시면요. 지금 연합뉴스 경제 TV 네. 이제 채널이 나와 있습니다. KT는 187번이고요. 네. HCN은 417번, 네. BTV는 199번. TV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TV로도 많이 시청을 해주셔야 광고도 있고요. 저희 출연료도 올라가고요. 저희가 함께 할 수 네.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조회수 늘었나요? 좋아요? 네. 이게 성에 차지 않아요. 518분인데요. 8분이 그래도 늘긴 늘었네요. 네. 500개라고 하시니까 그렇죠. 그냥 네.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셨으면. 많이 눌러주십시오. 자, 금투수세 유예 이거 합의 되나요? 이거 됐다라는 사람도 있고 안 안 됐다라는 된다고, 사람도 네. 있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명확하게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왜 뭐가 문제예요? 지금 여러 안건들 가지고 지금 합의가 된 네.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일단 보도로 알려지기로는 금투세 2년 유예 합의 요거는 합의가 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대주주 요건 여기서 조금 결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행은 10억 원 이상 한 주식을 보유하면 대주주다라고 이제 세법상으로는 이렇게 취급이 되는데 요걸 100억 원으로 높이자라는 게 여당 측 의견이고 민주당이 여기에 반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는 20년에 걸쳐서 대주주 요건을 처음에 100억이었는데 이걸 10억까지 단계적으로 계속 열심히 인하했는데 갑자기 다시 100억으로 번에. 올릴 수는 없다. 그래서 30억까지는 한번 검토해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여당하고 정부는 한 50억 정도에서 좀 합의를 보자. 이런 의견이라서 뭐 30억에서 50억 사이에 좀 합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일단 시간이 별로 안 남아가지고 네. 예를 들면 지금 한 15억 정도 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 입장에서는 지금 팔아야 될까 아니면은 합의되는 걸 좀 기다려볼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할 텐데 네. 결국에 합의가 뭐 제대로 안 되면 매도 물량이 좀 단기간에 좀 몰릴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아마 합의가 된다에 한 표 걸고 싶습니다. 희망 고문 아닙니까? 이거 지금까지 뭡니까 이게? 네. 그러게요. 뭐 국민들이 다 바라고 있는데 설마 합의를 해주겠죠? 근데 여기 또 민감한 게 보니까 네.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 30억, 50억 사이는 어느 정도 됐다고 네, 하는데 네. 이걸 또 여당이 지금 반대하고 반대한대요. 있어요? 예. 뭐 때문에 왜냐면 그렇죠? 100억. 뭐 예산안, 뭐 경찰청 예산안 뭐 이거 관련돼서 그것까지 같이 정치적인 이렇게 이야기가 섞입니다. 네 그렇게 네. 하려고 또 약간 합의된 것 같은데 또 이거를 또 안 하고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은 머리 뜯으시게요? 가려워가지고요. 가려워. 1인실이라도 하세요. 저희 가깝잖아요. 댁에서. 그래도 이제 국회 가실 분께서 네. 어떻게 일단은 뭐 모든 것은 다 약간 안 된다라고 보고 그쵸, 하는 대응을 게 하는 좀 게 맞죠. 왜냐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안 되면. 잘못돼 버리면 그건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럼 팔아요? 그만큼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 이게 문제가 아니, 뭐냐면 막 갖고 한 계신 종목을 분들- 30억 이상씩 갖고 계시죠? 이게- 한정희 같은 경우. 아니 가족 합산이 이게 문제예요. 가족 합산이. 내가 만약에 네. 그러면은 혹시나 우리 아버지가 주식을 얼마 갖고 있는지 물어봐도 네. 몰라. 아니 아버지가 30억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것만 해도 고마운 거지 뭘 더 바라십니까? 고마운 건가요? 그럼요. 아버지가 부동산 빼고 주식으로만 30억을 갖고 계시다는데 그럼 너무 감사해야죠. 그거를 뭘 고마운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세금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남의 아버지가 갖다 그러니까요. 무슨 뭐 진양철 회장님이세요? 네, 그건 아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됐었을 때가 막연한 불안감들이죠. 그래서 가족 합산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와이프가 나 몰래 삼성전자를 또 사놓고 있었는데 얼마나 좋아. 우리 와이프가 그만한 주식이 현금이 30억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저는 업고 다닙니다. 모든 게 다 30억이시네요. 업고 다녀요. 저는. 아니 만약에 10억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10억이어도 업고 다녀요. 로또 된 거 아니야. 얼마 전에 제 와이프한테 돈 좀 모아놓은 거 있니 그랬더니 하나도 없대. 아, 그거 주식 좀 하시려고요 이제? 아니 뭐 집을 좀 뭐 이사를 갈까 그런 얘기 하다가 아, 뭐 돈이 이렇게 있나. 대출도 비싸고 그러니까 돈 좀 모아놓은 거 있니? 그러니까 하나도 없대. 그런데 10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기분이 갖고 있는데 없다고 한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냥 만약에 이번에 그 양도세 과세 통지 나오게 되면 네. 그럼 감사해야 되는 건가요? 아, 저희는 저는 업고 다닙니다. 업고 아. 동네를 한 5바퀴 돕니다. 되게 특이하신 네, 사고를.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자체가 좀 불확실성인 것 같은데 이제 두 가지죠. 대주주 양도세랑 이 금투세 네. 두 가지 길이 저희 개인 주주들한테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벌써부터 한 2, 3개월 동안 계속 된다 뭐, 안 된다 예, 계속. 뭐 감정 싸움부터 이렇게만 나오고 네. 있다 보니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조만간 되겠죠. 우리 팀장님 말씀처럼. 네. 아니 뭐 세금을 내는 건 좋은데 중복해서 내는 거는 그쵸, 조금 그거는 억울해요. 이중과세는 안 되죠. 이중과세는 좀 네. 억울해요. 뭐 어찌 됐든 간에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건 맞는데 지금 뭐 개인들한테만 솔직히 너무 종합부동산세도 그래요. 얼마나 답답한지. 다주택자 이것도 아, 결론이 다주택자로 나나요? 12월 15일 날 내려고 보게 되면은 음. 이게 내가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거 죄송합니다. 다 냈습니다. 예, 네. 그만하겠습니다. 예. 아, 네. 이게 세금 얘기하면 참. 네. 그러면 이게 뭐 사실 이렇게 되면 사실 코스닥에 영향이 좀 더 네, 크겠죠. 물량이 좀 만약에 나오겠죠? 만약에 이게 뭐 통과가 안 된다라고 네. 한다면 그렇죠.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 12월 21일부터 28일까지 네. 한 8조 5천억 정도 물량이 나왔었거든요. 개인들 순매도가. 개인들 예. 근데 작년에도 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연말에. 네. 올해도 좀 좋지는 않으니까 작년과 비슷한 물량이 좀 나올 걸로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최악의 경우에. 가뜩이나 거래도 없는데 개인 지금 물량 8조 넘게 나오면 거래 대금이 엄청 줄었잖아요. 그럼 이 사이클이 그거거든요. 그러면 개인 물량 나올 때 외국인 기관은 그냥 또 밑에다 이렇게 쭉 받쳐놓고 있다가 나온 거 받고 1월 달에 잠깐 네, 올려놨다가 때리고 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말을 잊지 아무튼, 못하게 되네요. 잘 통과가 되기를 바라면서 네. 이 두 분도 조심히 가시길 바라면서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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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다음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